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래전에 입적하신 탄허 스님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탄허 스님은 유불선과 주역에 큰 발자취를 남긴 분이었습니다. 탄허 스님이 살아계실 때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함석헌 선생이 동양 사상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려고 자주 가르침을 청했고, 양주동 박사는 장자에 관한 가르침을 청하러 월정사에 며칠씩 머물렀다고 하지요.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스님에게 정치적 자문을 구했으며, 성철 큰 스님은 탄허 스님의 처소인 방산굴에 보름 동안 함께 머물렀다고도 하지요. 탄허 스님은 동양의 여러 경전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예지력으로 한반도의 미래와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변화까지도 미리 내다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널리 알려진 스님의 예언들을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북극의 빙하가 완전히 녹아내린다. 대양의 물이 불어서 하루에 440리의 속도로 흘러내려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을 휩쓸고 해안 지방이 수면에 잠기게 된다. 둘째, 소규모 전쟁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인류를 파멸시킬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고 지진에 의한 자동적 핵폭발이 있게 되는데, 이때는 핵 보유국들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셋째, 장차 세계 인구의 60% 내지 70%가 소멸되리라고 본다. 이때는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 침몰할 것이고 중국 본토와 극동의 몇 나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넷째, 파멸의 시기에 우리나라는 가장 적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한반도가 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하여 지진이나 홍수에서 좀 더 안전한 지대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장래는 매우 밝다. 오래지 않아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나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건설한다. 우리의 새로운 문화는 다른 모든 국가의 귀감이 될 것이며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다. 탄허 스님의 예지력에 따르면 다음 세계의 주축은 바로 동방의 대한민국이며 그 주인공은 당연히 한국인이라는 대로 귀결됩니다. 스님은 현재 23도 7분 기울어진 지축이 바로 잡히는 날이 도래할 것으로 내다봤지요. 탄허 스님의 예지력은 생전에도 이미 몇 차례 적중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하나는 6.25 직전 큰 난리를 예감하고 스승 하남 스님의 만류도 뿌리치고 기어의 양산 통도사로 남하했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울진 삼척 지방에 무장공비가 몰려들기 직전 화엄경의 번역 원고를 월정사에서 영원사로 급히 옮겼던 일이었습니다. 탄허 스님은 화엄경을 번역한 일로도 유명하지요. 부처가 행한 49년의 설법 중에서 가장 심오하고 위대하며 광대무변하다는 화엄경을 우리말로 풀어 주석을 다는 이 일은 원고지로 62,500여 장이나 되는 대불사였다고 합니다. 화엄경 역해는 유불선을 두루 통달해야 가능한 작업이라고 하지요. 탄허 스님에 대한 소개는 대략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스님이 내다본 미래 세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우선 북극의 빙하가 녹고 일본 열도가 침몰한다는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죠. 여기서 잠깐 일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지진에 관한 짤막한 뉴스부터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지요. 30년 이내 80%의 확률로 일어난다고 알려진 일본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칸 겐다이가 최근 보도했다. 난카이 트로프는 시즈오카현 스루가만에서 규슈 동쪽 태평양 연안 사이 깊이 4,000m 해저 봉우리와 협곡지대다. 수도 지카 지진과 함께 현재 일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진 위험 지역이다. 수도 지카 지진이 도쿄를 강타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면 난카이 트로프 지진은 거대한 쓰나미로 태평양 연안 일본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기는 대재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일본 열도는 지각과 화산 활동이 왕성해 프로이골이라고 부르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어서 크고 작은 지진이 잦은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용어조차 생경한 수도 지카 지진이나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미래에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충격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켰던 2011년의 대지진과는 비교조차 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생각할수록 장래가 참 걱정되는 나라이긴 하지요. 일본이 폭망한다는 예언은 굳이 타노 스님이 아니더라도 이미 셀 수도 없이 자주 거론되어 왔었지요. 지진만 문제가 아니라 일본 열도가 통째로 가라앉는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등장했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 할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이 경제학적으로도 아예 사라질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타노 스님이 남긴 글들을 모은 책인 타노록을 읽어보면 스님의 미래에 대한 예견은 단순히 일본 열도만 가라앉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변화를 예견합니다. 그 내용들을 일부만 소개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무려 46억 년에 달하는 지구의 기나긴 역사가 우리 세대에 와서 다시 한번 중대한 변화를 맞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23.7도로 기울어진 지축이 바로 선다는 내용이지요. 이 얼마나 놀랍고도 엄청난 변화인가요? 그런데 지구의 과거 역사를 알고 보면 이 정도의 변화는 도리어 사소한 일로 치부될 정도입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험준한 지형을 자랑하는 히말라야 산맥도 한때는 해저였으니 말이지요. 5억 년 전에는 공기 중에 지금보다 20배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있었다. 2억 년 뒤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들었을 때 역전된 온실 효과가 일어났다. 심지어 지구의 하루에 해당하는 시간도 변해왔다. 다른 그 이웃의 자전 에너지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진다. 산호는 매일 변동하는 활동과 연간 변동하는 활동을 하는데 4학년 전부터 만들어진 성장고리는 당시에는 1년이 400일이었음을 말해준다. 다시 타노 스님의 예언으로 돌아오지요. 스님은 일본이 미래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틀림없이 인과응보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까지도 저런 식으로 다루는데 달리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일본은 지난 500년 동안 무려 49차례나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만약 임진왜란 때 천운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세력으로만 보자면 일본에게 우리 땅을 10번도 더 빼앗겼을 것이다. 수차례 왜군의 침략으로 삼남은 쑥대밭이 되었고 결국 함경도까지 함락되면서도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우리나라의 국군 덕분이었다. 즉 우리 선조들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동양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며 남을 해칠 줄 모르고 살아온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동양사상의 근본 원리인 인과법칙이자 인과응보이며 우주의 법칙이다. 이것을 역학의 원리로 풀이해보면 다음과 같다. 주역의 8귀에서 우리나라는 간방에 위치해 있다. 주역에서 간은 사람에 비유하면 소나무이다. 이것을 나무에 비유하면 열매다. 열매는 시종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소나무를 풀이하면 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년은 시종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소년은 청산이면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결실이기 때문이다. 소년이 다시 시작되면 성장하여 언젠가는 아버지가 된다. 열매는 결실 전 뿌리에 거름을 주어야 효과가 있고 일단 맺게 되면 자기를 낳아준, 다시 말해 열매를 만들어준 뿌리와 가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 오히려 열매는 뿌리를 향하여 자기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간의 원리이자 소나무의 해석이며 시종의 논리다. 주역을 지리학상으로 전개해보면 우리나라는 간방에 해당되는데 지금 역의 진행 원리로 보면 이 간방의 위치에 간도수가 비치고 있다. 이 간도수는 이미 1900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일본 열도가 물에 잠기면 우리나라라고 안전할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동남 해안 쪽 100리의 땅이 피해를 입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부 해안 쪽으로 약 2배 이상의 땅이 융기해
도리어 국토는 늘어나리라 봅니다. 지구 대변화의 시기에 우리나라는 가장 적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반도가 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간방에 간도수가 접합됨으로써 새로운 역사 또한 우리 땅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남북 문제에 대한 스님의 이야기도 몹시 흥미롭습니다. 결국 시종을 함께 포함한 간방의 소남인 우리나라에 이미 간도수가 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문제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남북 분단과 통일 문제를 살펴보자. 전체 인류사적 관점에서 보면 작고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야말로 오늘날 국제정치의 가장 큰 쟁점이며 한반도 문제 해결이 곧 세계 문제 해결로 직결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현상은 곧 지구의 남극과 북극의 상대적인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지구에 남극과 북극은 있지만 서극과 동극은 없지 않은가? 이는 지난 세기에 있었던 동서의 문제가 바로 역사의 결실기를 맞아 남북의 문제, 즉 지구의 표상인 남극과 북극의 상대적인 현상과 닮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역시 역학의 원리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일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강점할 당시 그들은 일본 황궁을 한반도로 옮기려고 공터까지 마련한 적이 있었다. 또한 영구히 일본 본토로 만들기 위해 우리 민족의 대부분을 만주 등으로 이전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36년이라는 일시적 강점 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끝이 났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났듯이 우리나라의 남북 분단 또한 그러할 것이다. 물론 위정자나 학자들이 남북 분단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멈추지 말고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천륜의 법칙에는 당할 수가 없다. 인간이 자연에 아무리 강력하게 도전한다 해도 결코 자연을 완전히 정복할 수 없듯이 말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결국 머지않아 통일을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에 하늘의 섭리가 필연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미국의 역할입니다. 좋든 싫든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자 군사 동맹국입니다. 일찍이 마키아벨리가 지적했던 것처럼 자국의 군대로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없을 때는 강력한 군사 동맹만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된 것도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군대만으로는 우리 자신을 지켜낼 힘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이 너무 많은 탓이기도 하고요. 타너 스님은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관계에도 음양의 이치가 작용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풀이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8.15 광복은 미국의 힘이 크게 작용했는데 이것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 등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킨 것은 알다시피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키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도왔다는 것은 역학으로 풀이하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자 우주의 필연적인 원리이기도 하다. 역학에서 소남과 소녀, 장남과 장녀, 중남과 중녀는 서로 음양으로 천생연분의 찰떡궁합의 배합이다. 미국은 역학에서 태방이며 소녀다. 이 소녀는 소남인 우리나라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까닭에 해방 이후 정통적인 합법정부를 수립한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1의 우방으로 삼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건국을 도왔고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함께 전선에서 피를 흘린 맹방이 되었으며 전후에는 수많은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물론 그 원조 속에는 미국의 국가적 이익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정치적 이익관계를 떠나서 우주의 원리에서 본다면 미국은 소녀이자 부인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것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는 것과 같아 결과적으로 남편의 성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미국과 월남전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 나는 이미 오래전에 미국이 월남전의 개입을 확대해 나가자 미국은 월남에서 망신만 당하고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행원 스님은 당시 내 견해에 의구심을 가지고 반문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하나면 월남은 꼼짝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3년 후 일본에 갔을 때 그곳에서 행원 스님을 다시 만났는데 그때 내 예언이 어쩌면 그렇게 적중할 수 있느냐고 놀라워했다. 역학의 원리로 보았을 때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역학의 오행으로 보더라도 월맹은 이방인 남쪽으로 그것은 화로 풀이된다. 반면 미국은 태방으로 금인데 금이 불에 들어가면 녹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화극금의 원리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금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 다 녹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손해를 본 것은 사실이다. 역학적으로 미국은 소녀, 월남은 중녀다. 두 나라가 음이어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로 나는 미국의 국력이 제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월남전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간방에 위치해 있으며 지금은 결실의 시대로 진입해 있다. 결실을 맺으려면 꽃잎이 져야 하고 꽃잎이 지르면 금풍이 불어야 한다. 이때 금풍이란 서방 바람을 말하는데 이 바람은 우리나라에 불기 시작한 이른바 미국 바람이다. 금풍인 미국 바람이 불어야만 꽃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는 가을철인 결실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도움으로 인류사의 열매를 맺고 세계사의 새로운 시작을 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목은 지금 다시 읽어도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1983년에 입적하신 타너 스님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숨가쁘게 진행되어 온 온갖 격변들까지도 미리 훤히 내다본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시 일본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지요. 일본이 정말로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마는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스님은 다음과 같이 소상히 예견했습니다. 스님이 살아계실 당시만 하더라도 화석 연료 사용과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이 결국 지구온난화로 이어지고 북극의 빙하를 녹여 해수면 상승을 초래한다는 정도로까지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을 터인데 1983년에 입적하신 분이 어떻게 이토록 멀리 정확하게 내다봤는지 그저 스님의 해안이 놀라울 뿐입니다. 서양 종교의 예언은 인류 종말을 말해주고 예수의 재림으로 이어지지만 정력의 원리는 후천세계의 자연계가 어떻게 운행될 것인가, 인류는 어떻게 심판받고 부조리 없는 세계에서 얼마만한 땅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살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미국의 어느 과학자는 25년 내에 북빙하가 완전히 녹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북빙하의 해빙으로부터 시작되는 정력 시대는 2007지의 이치 때문이다. 성경에 따르면 말세의 세계는 불로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때는 아기 가진 여자가 위험하니 집 밖에 나가 있으라고 쓰여 있다. 이것은 곧 지진에 의하여 집이 무너진다는 말이다. 여기에 열거한 사례들은 지구의 종말에 대하여 어느 지점에서 일치하는 점이 있다. 그렇다면 북빙하의 빙산이 완전히 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음과 같은 일이 예상된다. 첫째, 대양의 물이 불어서 하루에 440리의 속도로 흘러내려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을 휩쓸고 해안지방이 수면에 잠기게 될 것이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이 점차 가라앉고 있으며 바닷물이 강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데 이것은 북빙하의 빙산이 녹아서 물이 불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이제까지 지구의 주축은 23도 7분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지구가 아직도 미성숙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며 4년마다 윤달과 윤날이 있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과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1890년 이래로
지구의 기온은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역학의 2007지에 의하면 지축 속의 불기운이 지구의 북극으로 들어가서 북극에 있는 빙산을 녹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소규모 전쟁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인류를 파멸시킬 세계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지진에 의한 자동적 핵폭발이 있게 되는데 이때는 핵보유국들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남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먼저 죽고 남을 살리려고 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사는 법이다. 수소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민중의 맨주먹뿐이다. 왜냐하면 오행의 원리에서 토극수를 함으로써 민중의 시대가 핵의 시대를 대체해서 이를 제압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비극적인 인류의 운명인데 이는 세계 인구의 60% 내지 70%가 소멸된다는 것이다. 이 중 수많은 사람이 놀라서 죽게 되는데 정력 이론에 따르면 이때 놀라지 말라는 교훈이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때는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 침몰할 것이고 중국 본토와 극동의 몇몇 나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러한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넷째, 파멸의 시기에 우리나라는 가장 적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한반도가 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정력 이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구 중심 부분에 있고 간태가 축이 된다고 한다. 일제시대 일본의 유키사와 박사는 계룡산이 지구의 축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국의 침략과 압제 속에서 살아왔으며 역사적으로 빈곤과 역경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후천 시대에는 한반도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하겠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이 정력 시대에 태어났음을 감사해야 한다. 오래지 않아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서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또한 모든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화는 다른 여러 나라의 귀감이 될 것이며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다. 중러 전쟁과 중국 본토의 균열로 인해 만주와 요동 일부가 우리 영토에 편입되고 일본은 독립을 유지하기에도 너무 작은 영토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향권 내에 들어오게 되며 한미 관계는 더욱더 밀접해질 것이다. 이러한 대변화의 시기를 세계의 멸망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정력의 시대는 지구의 멸망이 아니라 성숙기라 할 수 있다. 결국 복희 8괴는 천도를 밝혔고 또 문왕 8괴는 인도를 밝혔으며 정력 8괴는 지도를 밝힌 셈이다. 특히 정력 8괴는 후천 8괴로서 미래역이므로 이에 따르면 지구의 멸망이 아니라 지구는 새로운 성숙기를 맞이하게 되며 이는 곧 사춘기 처녀가 초조를 맞이하는 것과 같다. 20년 전후에 북극 빙하가 녹고 23도 7분가량 기울어진 지축이 바로 서고 땅속의 불에 의해 북극의 얼음물이 녹는 현상은 지구가 마치 초조 이후의 처녀처럼 성숙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지구 표면에는 큰 변화가 온다. 현재는 지구 표면에 물이 4분의 3이고 육지가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이와 같은 변화를 거치고 나면 바다가 4분의 1이 되고 육지가 4분의 3으로 바뀌게 된다. 또 인구의 60에서 70%가 소멸되고 육지의 면적이 3배로 늘어나는데 어찌 세계의 평화가 오지 않겠는가? 후천의 세계는 마치 처녀가 초조 이후에 인간적으로 성숙하며 극단적인 자기 감정의 대립이 완화되듯이 지구에는 극한과 극서가 없어질 것이다. 불이 물속에서 나오니 천하에 상극의 이치가 없다. 이 구절은 주역에 나오는 문장으로 미래 세계는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가 온다는 뜻이다. 단어 스님의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금년 2월에 있었던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순수 한국산 영화 기생충이 감독상과 작품상 등 4개의 부문을 휩쓴 일도 결코 우연처럼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지구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인기
고위 그룹으로 우뚝 올라서 있는 현실도 넉넉히 받아들일 만합니다. 문득 되돌아보니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0년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통째로 빼앗겼던 치욕을 겪은 지도 110년이나 지났고, 나라를 되찾은 지도 75년, 한국전쟁을 겪은 지도 70년, 올림픽을 치른 지도 32년이나 지난 해입니다. 이런 시국에서조차 이웃나라 일본은 식민지배 당시의 만행에 대한 배상과 사과 문제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와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만 보더라도 과연 일본이라는 나라의 미래에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을까 싶은 생각부터 앞섭니다. 지난 500년 동안 우리나라를 49차례나 침략하고도 아직도 저 모양 저 꼴이니 말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마저 통째로 일본에 빼앗겼던 1913년에 태어나 일본의 간악한 식민 지배와 동족 상잔의 참혹한 전쟁까지 겪는 등 평생 동안 나라의 불행하고 위태로운 모습만 보고 겪었던 타너 스님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토록 밝게 내다본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또한 스님이 입적할 당시와는 비교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껏 우리나라가 눈부시게 발전해 왔음에도 다가올 미래에는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하여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 올라서게 된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알고 보니 스님의 부친도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은 이름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2020년의 세계는 그 누구도 쉽사리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 때문에 전 세계가 꽁꽁 발이 묶인 형국이지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해진 움직임을 향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지요. 그러나 지구의 온도는 우리가 내뿜는 탄소의 배출만으로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으며 북극의 빙하가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타너 스님이 미리 내다본 미래 세계가 과연 언제 어떻게 마법처럼 우리의 눈앞에서 전개될지는 누구도 결코 예단할 수 없지만, 이제껏 우리가 직접 겪은 일들만 살펴보더라도 스님의 예견과 적잖이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이것으로 타너 스님에 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